안녕하세요. 맛동산의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오늘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새해의 첫 맛동산 방송인 만큼 어떤 주제로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부터 2020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 20가지 정도 제도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열거해서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주요한 내용들 한 8가지 꼭지만 좀 짚어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또 12.16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초고강도의 어떤 규제가 나오게 되고 15억 원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마련한 다음에 그걸 초과하게 되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을 할 때 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규제가 또 있었습니다.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관련 대책이었고 지금까지 17번의 대책이 나오면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장세도 있었고 조정 장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계속 우상향을 좀 그려왔었죠.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18번째 대책인 12.16 대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올 한 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당장 2020년 올해부터 적용되는 대책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은 2017년에 8.2 대책이 있었고 2018년은 9.13 대책이 있었고 후속 조치였던 11 대책도 있었고요. 이제 12.16 대책도 있었는데 각각의 대책이 발표됐을 때 시행되는 기준일자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되는 것도 있고 12.16 때 발표가 됐지만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내년에 적용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새해인 만큼 올해 달라지는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2.16 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시장의 어떤 거래 동향이라든지 움직임,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다른 채널에 대해서는 인터뷰도 대책 발표 이후에 해보기도 했었지만 적어도 한 달 정도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살펴본 다음에 보다 좀 정확하게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오늘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번 영상쯤에는 12.16 대책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한 달간의 시장 동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부연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안내해드린 대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8가지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보유세 또는 종부세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라든지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좀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들어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68.1%에서 69.1%로 그리고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53%에서 53.6%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80%까지 아마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보유 부담이 꽤 커질 것으로 좀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12.16 대책 때 발표가 됐던 내용이기도 한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이 종부세율이 0.1%포인트에서 최대 0.8%포인트까지 인상이 됩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종부세 오름폭은 더 커질 예정입니다. 그 종부세 상한도 좀 바뀌었는데요. 기존 2주택자가 종전에는 전년도 대비 200%까지 세부담 상한이었다면 요번에는 이게 100%포인트 늘어난 300%까지 상한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반면에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70%에서 80%로 높여져서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라고 해서 그 현실화율을 평균 7% 미만이 현행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2.16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시세 변동률을
공시지가에다가 그대로 다 적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요 수준이 이제 각 가격대별로 뭐 70%, 뭐 75%, 80%로 하고 뭐 이것에 따르면은 3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시세 80%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보유세가 이제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관련된 뭐 뉴스나 기사들 접하게 되면 뭐 강남이라든지 서초에 요지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 초고가 아파트들 여러 채 이제 보유한 1주택, 2주택, 3주택에 따른 작년과 올해 부담해야 되는 그 세액을 이렇게 비교한 기사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예요. 보게 되면 뭐 적게 보면은 40%에서 크게 보면은 뭐 200%, 300% 이상 올려지다 보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이 내재 수익률이 자꾸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투자에 염두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액의 예시를 들면서 얼만큼의 세부담이 더 증가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번 영상 12, 16 대책과 올 한 해 시장 전망을 얘기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올해 달라지는 내용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혜택이 축소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들도 1주택자다라고 하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뭐 최대 80%까지의 장특공이 적용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라는 이 항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뭐 15년 동안 30%의 공제 혜택밖에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혜택 폭이 많이 좀 축소가 됐고요. 관련된 영상으로 이제 신길 뉴타운의 그 레미안 에스티움에 대해서 그 구독자의 상담을 저희가 해드렸을 때 그 작년 연말에 이거를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보유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 장특공의 혜택 축소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없는 소유자라면 2020년 지나서 계속 보유할 것이냐 아니면 장특공을 80%까지 받으면서 계속 갈 것이냐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2, 16 대책 때 그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 이제는 거주와 보유를 이원화로 나눠서 각각 적용을 받게 됩니다. 언제부터? 이제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15년 동안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30%로 이제 쭉 줄어든다. 뭐 이 얘기를 두 번째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주택 유상거래 그 취득세율에 대한 변경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6억 원부터 9억 원 사이의 주택을 매입을 할 때 발생되는 이제 취득세율이 좀 나뉘어져서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는 그냥 2%로 일괄 적용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사이 금액에 따라서 1.01%부터 2.9% 사이로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추가로 또 주택을 구입한다. 그러니까 4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 취득세가 4%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거래 비용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뭐 농특세에다가 뭐 교육세까지 더하게 되면 뭐 면적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긴 하겠지만은 수천만 원이 오갈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번째로는 그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좀 단축이 되죠. 그 종전에는 60일에서 이제 2월 말부터는 30일로 한 달 정도로 그 실거래를 신고해야 되는 그 기간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그게 확정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실제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신설 규정이 또 이번에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이제 계약 시에 중개보수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하게끔 요번에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판단을 할 때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좀 바로잡기 위함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고 기간을 좀 짧게 하게 되면 좀 투명하게 좀 오픈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효과는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그 최근에 어떤 이제 거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최근 직전처럼 그 주택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그런 구간에는 실거래가 이제 신고되는 기간이 60일이다 보니까 뭐 국토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거래 가격을 보고 그 해당 아파트가 됐든 그 주택을 사기 위해서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가게 되면 사실 이건 2달 전에 가격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은 상당히 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2달이라고 하는 국토부에서 신고되지 않은 그 가격이 사각지대에서 매수자하고 매도자끼리 정보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자 간이 의지할 수 있는 정보는 2달 전의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작성했던 이제 중개사무소의 사장님들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언성이 오가는 일들도 꽤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할 때는 이제 좋은 가격에 매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지할 정보가 없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거나 이렇게 등기 넘겨줄 때 확인해보면은 가격이 훌쩍 이렇게 뛰어넘은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거래를 잘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매도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속이 좀 타는 경우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60일에서 30일로 좀 단축되게 되면 거래에 참여하시는 당사자분들이 그래도 좀 더 가격에 많이 이렇게 휘둘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좀 좋은 계기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신고가라든지 종전가보다 높게 된 거래 가격은 잘 오픈이 안 되고 이제 낮은 가격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올리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계약이 체결된 거는 더 나중 계약인데 가격 순서대로 이렇게 일자랑 상관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많이 좀 애가 탔던 경우들이 좀 해소될 것으로 생각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올해 8월부터는 허위 매물을 이제 게시한 이제 공인중개사 처벌하는 그 내용도 담은 개정안이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의 가격을 지키자 뭐 이렇게 담합보다는 좀 좋은 의미에서 그 입주민들 또는 이 소유자분들이 민간에서 거의 모니터링을 좀 하고 신고를 했었는데 이거를 민간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허위나 뭐 과장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미끼 상품처럼 막 이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뭐 좌시하지 않고 뭐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내용도 이제 올해 새롭게 진행될 내용입니다. 이게 꼭 올라가는 뭐 상승장에서 매도인한테만 안 좋게 작용되는 것 같진 않고요. 보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불안한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도 한 달 한 달 이렇게 끊어갈 수 있으면은 매수자한테도 어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좀 더 방망이 짧게 잡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좋은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이제 5번째입니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가 4월 달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여름에 발표가 됐었고 이제 10일 이제 추가 후속 조치 때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두겠다라고 했었죠. 2020년 이제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단지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같이 딸려오게 되는 게 5년에서 10년의 전매 제한 기간하고 2년에서 3년 실거주 의무도 뒤따라오게 됩니다. 뭐 적용 대상 지역은 이제 서울의 13개구 이제 전역이 해당이 되고 이제 경기도의 3개시 하남, 과천, 광명의 13개 동이 포함이 되고 서울 5개 구에 37개 동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뭐 지금 한참 뜨거운 뭐 개포 프레스티자이라든지 뭐 둔촌 주공 아파트도 있고요. 서울에 61개 약 한 6만 8천 가구가 해당이 좀 됐었고 이제 강남권에만 28개 단지, 뭐 3만 8천 가구가 좀 몰려 있는데 이게 얼만큼 이제 공급 해소에 뭐 영향을 줄지 그리고 이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 시점에 뭐 최근에 이제 재초안도 합헌 결정이 났는데 공급이 얼만큼 이제 메마를지 뭐 요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없는 신축이라든지 이제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는 좀 더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6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한 강화인데요. 이번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 그리고 불법 전매 적발 시에는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 동안 청약을 금지시키겠다. 현재 지역이나 주택 면적에 따라서도 1년에서 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좀 늘어나게 되고요. 뭐 분양가 상한제 주택, 뭐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에는 10년, 뭐 조정 대상 지역 당첨 시에는 뭐 7년의 재당첨 제한을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약 가점을 잘 관리해서 그 수분양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이제 정부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여기저기 뭐 너도 당첨 확률이 좀 적긴 하지만 제대로 내가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을 노려라. 뭐 노크해라. 뭐 이런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7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기간은 이제 6월 말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12.16 대책 때 발표됐던 내용 중에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12.16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그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2주택 플러스 10%, 3주택 뭐 20% 이런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다 적용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이제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한테 어떤 퇴로를 좀 마련해 준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한시적이긴 하지만은 이제 6월 말까지 어떤 이런 매물 출회를 좀 기대를 하고 이게 주택 안정화까지 연결되기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정비 사업을 통한 이제 주택 공급이 생각보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묶여있던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많이 출회하게끔 하는 이제 정부의 계산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매물로 시장에 많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8.2 대책부터 9.13 대책을 지나오면서 이미 장기 보유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다주택자들도 상당수 있을 거고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뭐 사업자 등록 기간 동안 묶여있는 매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팔 수 있는, 그러니까 팔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장치와 준비들을 좀 해놨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나올 것이냐 요게 한번 관전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세금에 대한 이슈인 건데요. 과연 이제 매물로 나와서 제3자한테 양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의 계산이 좀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그 전세보증금을 안고 양도세 중과를 피해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일부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마지막 8번째 내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꼬마 빌딩 같은 이런 좀 아파트와 같은 시세가 잡히지 않는 물건들, 뭐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과세 표준이 기준시가에서 이제 감정가로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단독주택이나 꼬마 빌딩을 이제 증여를 할 때 뭐 상속도 마찬가지고 뭐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고요. 보통 단독주택이나 꼬마 빌딩은 그 시세 파악이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한 시가의 한 60% 정도 수준으로 이제 기준 시가를 계산을 합니다. 뭐 이게 사실은 이제 꼬마 빌딩의 거래량이 이제 증가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뭐 시세의 부동산이 아파트도 있고 뭐 단독주택이나 꼬마 빌딩도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를 증여할 때 발생되는 이제 증여세 부담보다 현저하게 좀 그만큼 적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과세 형평성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해 오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통해서 시세와 좀 비슷한 수준의 과표를 적용해서 뭐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예고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좀 증여를 먼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문의를 좀 상당히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뭐 관련된 내용이 작년 2월 달에 처음 나와서 8월에 예산을 좀 배정을 받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이 감정 평가를 받기 위한 예산이 25억이 이제 배정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이제 물건들의 상속과 증여가 발생될 때 감정을 보는 이 비용이 25억의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이게 이제 얼만큼 모든 물건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우려도 좀 섞인 얘기도 있었는데 한 10억 이하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평가를 받는데 발생되는 비용이 1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적지 않게 일단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세금 결정 기간이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9개월이고 증여는 6개월이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 하반기에 이제 상증이 이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과표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서 세부담 당연히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뭐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올해 변경되는 뭐 제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보유 부담이 커지고 세부담이 커지고 뭐 양도세도 커지고 청약에 대한 뭐 재당첨 제한도 많아지고 그간 몇 년 동안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이제 규제가 좀 많이 좀 강화되는 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올해의 부동산 의사결정도 좀 더 이렇게 좀 타이트해진
환경 안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8가지 언급드린 이제 주 내용에 대해서 잘 양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올해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어떤 이제 변수가 있고, 뭐 총선도 있고, 뭐 저금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환경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위기 요인과 뭐 기회 요인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분석해보고 전망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